아이를 친자 검사하자고 했더니 아내가 갑자기 반응이 이상했다. 내게 일어난 일들이 그저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다. 나는 평범한 40대 직장인이다. 결혼한 지 7년이 됐고 아내와는 30대 후반에 만나 1년 연애 후 결혼했다. 우리에겐 6살 된 딸이 하나 있다. 나는 내가 좋은 남편, 좋은 아빠라고 믿으며 살아왔다. 우리 부부는 결혼 생활에 큰 문제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물론 사소한 다툼은 있었지만 내 기준에서는 별다른 의심 없이 잘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작은 균열이 생겼다. 야, 근데 너 딸 진짜 귀엽더라. 근데 말이야. 점심시간 회사 동료들이 내 딸 사진을 보며 농담처럼 말을 꺼냈다. 너랑 안 닮았어. 아내랑도 안 닮고 혹시 장모님 닮은 거 아냐? 나는 별 생각 없이 웃으며 대답했다. 뭐 애들은 다 크면서 변하는 거지. 그런데 그날 이후 비슷한 말을 여러 번 듣게 됐다. 애가 너무 예쁘게 생겼다 그런데 너랑 진짜 하나도 안 닮았어. 코도 눈도 너 어릴 때 사진 보면 좀 다르네. 솔직히 처음엔 신경 안 썼다. 하지만 비슷한 말을 계속 들으니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아내에게 그 말을 전하게 됐다. 요즘 사람들이 자꾸 애가 나랑 안 닮았다고 하네. 우리 딸 너랑 더 닮았나 봐? 그냥 가벼운 농담이었다.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아내는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고 손에 들고 있던 컵을 꽉 쥐었다. 뭐? 그걸 왜 신경 써? 나는 당황했다. 아, 그냥.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딸이 크면서 닮아가겠지. 그런데 아내의 반응이 이상했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한심하다. 도대체 왜 그런 말에 휘둘려? 갑자기 흥분한 아내는 내가 말을 꺼낸 걸 불쾌하다는 듯 휙 돌아섰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뭐야? 내가 뭐 잘못 말했나? 이상했다. 평소 아내는 감정을 그렇게 쉽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 사소한 질문에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다니? 그날 이후 나는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나는 일부러 딸의 어린 시절 사진과 내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았다. 뭔가 좀 다르긴 한데? 유전적으로 부모 중 한쪽을 닮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찝찝함은 가시지 않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는 딸의 혈액형을 떠올렸다. 내 혈액형은 O형, 아내는 O형. 딸의 혈액형은 AB형. 뭐? AB형?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O형과 O형 부모 사이에서 AB형이 나올 수 있나? 나는 즉시 인터넷에 검색해봤다. O형, O형 부모 자녀는 O형, O형만 가능. AB형은 절대 나올 수 없음. 그 순간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잖아.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내의 반응이 더 수상했다. 그날 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꺼냈다. 자기야, 혹시 우리 딸 혈액형 검사 다시 해볼 수 있을까? 아내는 밥을 먹다 말고 멈칫했다. 갑자기 왜? 아, 그냥. 예전에 한 검사 결과 다시 확인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아내는 눈빛이 흔들렸다. 왜 혹시 사람들이 너한테 뭐라고 했어? 애 안 닮았다고? 나는 일부러 웃으며 넘겼다. 아니, 그냥 호기심이 생겨서. 병원에서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면. 그때였다. 아내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날 노려봤다.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우리 애가 누구 딸인지 의심해?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뭐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나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말했다. 아니, 그냥 확인 차원에서. 됐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내는 불쾌하다는 듯 자리를 팍 차고 나가버렸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다. 뭔가 있다. 아내는 뭔가를 숨기고 있다. 그렇게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나는 아내와 부인과 질환 때문에 산부인과를 방문할 일이 있어 같이 병원을 들렸다. 사보험 청구하려고 와이프 서류를 받던 중 직원이 물었다. 과거 기록까지 같이 떼어드릴까요? 서류들을 받고 훑어보던 중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다. 진료일 7년 전. 진료 내용 임신 초기 상담 6주차. 담당 의사 555 원장. 7년 전? 나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다. 우리가 결혼한 건 6년 전이었다. 아내가 임신했다고 한 건 결혼 후 3개월 차. 그런데 진료 기록에는 결혼하기 1년 전
이미 임신 상담을 받았다고 적혀 있었다. 그럼 설마? 나는 핸드폰을 꺼내 아내와 결혼 전에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다.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진이 찍힌 바로 다음 달 아내는 병원에서 임신 상담을 받았다. 그제야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내 딸은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아이였다. 나는 핸드폰을 꼭 쥐었다. 이제 끝까지 가보자. 결혼 전 아내가 이미 임신 상담을 받았다는 기록. 그리고 우리 딸의 혈액형. 나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이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거야. 아내의 반응도 너무 과했다. 단순한 농담조차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것도 그렇고 혈액형 검사 이야기에 펄쩍 뛴 것도 그렇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이건 확인해야 해. 나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다. 친자 확인 검사 비용, 친자 확인 검사 진행 절차, 친자 검사가 가능한 병원 목록.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가까운 병원에서도 가능했고 심지어 몰래 진행할 수도 있었다. 나는 무심코 내 손을 바라봤다.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이게 만약 오해라면? 그럴 수도 있었다. 아내가 단순히 병원 기록을 오래 보관한 것일 수도 있다. 딸의 혈액형이 병원에서 잘못 기재된 걸 수도 있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의심하면서 살게 될 거야. 나는 각오를 다졌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 친자 검사를 진행하려면 딸의 샘플이 필요했다. 다행히 머리카락으로도 검사가 가능했다. 그날 밤 나는 딸이 잠든 방으로 들어갔다. 조용히 다가가서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채취했다. 미안해, 딸.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이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다. 다음 날 나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의뢰했다.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대략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일주일. 일주일 동안 나는 이 사실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 속이 타면서 기다리면 일주일은 한 달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기다릴 일만 남았다. 친자 검사를 진행한 뒤 나는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살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내는 평소와 다르게 불안해 보였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났고 자꾸만 나를 피하는 듯 했다. 어느 날은 내가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아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핸드폰을 숨겼다. 나는 자연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내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뭔가 숨기고 있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아내의 핸드폰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충격적인 문자 메시지. 그날 밤 아내는 거실에서 핸드폰을 충전한 채 잠들었다. 나는 우연히 아내의 핸드폰을 보게 됐다. 그리고 카톡 알림.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오빠. 나는 천천히 화면을 밀어 올려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 너 남편이 의심하는 것 같아. 나까지 문제 생기면 안 돼. 어떻게든 해결해. 확실한 거야? 친자 검사 같은 거 하자는 거 아니야?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건 아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나는 손을 꽉 쥐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아내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했던 거다. 그래서 친자 검사 이야기에 극도로 흥분했던 거다. 나는 조용히 핸드폰을 제자리로 내려놓았다. 이제 확인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으로 향했다. 의사는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다. 나는 천천히 서류를 펼쳤다. 친자 일치율 0.00%. 나는 그 자리에서 모든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키워온 딸, 내가 사랑해온 딸, 그 아이는 내 친딸이 아니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끝까지 가야겠군. 나는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혼 소송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럼 친자 확인 결과와 관련된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겠군요.
네. 그리고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상대 남자도 찾아야겠어요. 나는 병원을 나서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 0.00%. 어떤 변명도 우연도 있을 수 없는 수치였다. 나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이제 진실을 직접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아내를 마주했다. 하지만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아내는 순간적으로 긴장한 듯 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무슨 얘기? 나는 천천히 가방에서 친자 확인 결과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아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변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거짓말하지 마. 다 알았어. 아내는 입술을 꽉 깨물며 손을 덜덜 떨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친자 확인 검사 결과. 내 아이가 아니었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다시 물었다. 이제 말해. 아이의 진짜 아빠는 누구야?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일이야? 아내는 결국 고개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이 있었어. 우린 오래 만나지 않았고 결국 헤어졌는데 그때 내가 임신한 걸 알았어. 그래서? 당신을 만났을 때 이미 뱃속에 아이가 있었어. 그런데 당신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고 이 사실을 말하면 당신이 떠날 것 같았어. 나는 헛웃음을 쳤다. 그래서 나한테 숨긴 거야? 아내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난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 행복?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변호사님. 이혼 소송 진행하려고요. 위자료 청구까지 포함해서요. 아내는 내 손을 붙잡았다. 제발 이혼만은 안 돼. 우리 나영이는 어쩌려고. 나는 차갑게 손을 뿌리쳤다. 이제 끝이야. 나는 변호사와 상담한 후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진짜 아버지를 찾아가야 한다. 내 엑스버 로그인해서 7년 전 와이프가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들을 찾아보았다. 그곳에는 한 남자와의 대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아이가 내 아이일 가능성은 없는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미 난 결혼했고 내 남편이 우리 아이 아빠야. 그래도 내가 책임질게. 혹시라도 필요하면 연락해.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자식이었구나. 나는 이메일에 적힌 정보들로 연락처를 추적했고 그의 정보를 알아냈다. 그는 현재 중견기업의 부장급 간부로 일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회사 근처에서 그를 기다렸다. 점심시간 그가 건물에서 나오는 걸 확인했다. 나는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김영훈 씨 맞죠? 그는 나를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나는 핸드폰을 꺼내 그의 과거 이메일을 보여줬다. 이거 당신이 보낸 거 맞지? 그는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대체 어디서 본 거죠?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 7년 전 내 아내와 관계를 가졌지? 그리고 그때 생긴 아이가 바로 내가 키운 애야.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설마. 그래. 신자 확인해봤어. 내 아이가 아니었어. 당신 아이였지. 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구었다. 죄송합니다. 나는 싸늘하게 말했다. 죄송하다고? 대체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한참 후 그가 입을 열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었어요.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말이지?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라고요.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헤어졌죠. 그런데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 남편에게서 우리 아이에게서 사라져줘. 라고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서 넌 그렇게 살았어? 그때는 그래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내 선택이 비겁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코웃음을 쳤다.
비겁? 그 단어 하나로 끝내려고?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아닙니다. 이제라도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너 내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고는 있냐? 그는 침묵했다. 그는 깊이 고민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도 아버지로서 이제라도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네가 이제라도 책임을 지겠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나는 코웃음을 쳤다. 넌 그저 내가 이렇게 나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던 놈일 뿐이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좋아. 그럼 이제 내가 할 일을 알려줄게. 나는 변호사를 통해 친자 확인 결과와 법적 양육 책임 소송을 바로 진행했다. 신부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고 결국 합의했다. 법원 판결을 통해 나는 친부에게 양육비 15년치를 일시불로 청구하였다. 또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친권 포기 및 아이에 대한 지원을 공식적으로 이행. 친부는 결국 거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공식적인 법적 책임을 졌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될 일이었다. 나는 아내와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에 제출된 자료로는 친자 불일치 확인서, 친부의 양육비 지급 합의서, 아내의 위장이혼 가능성에 대한 정황 증거, 이렇게 3가지가 있었다. 아내는 필사적으로 나를 붙잡았다. 제발 나 용서해줘. 난 그저 나는 냉정하게 손을 뿌리쳤다. 이제 와서 후회해? 넌 나한테 가장 비열한 배신을 했어.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다. 결과는 명백했다. 이혼 소송 완전 승소. 아내는 법적으로 친권을 잃고 아이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 재산 분할에서 아내가 받을 목 전액 삭감, 위자료 추가 청구 성공. 아내는 완전히 무너졌다. 난 이제 어떻게 살아? 나는 그녀를 마지막으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난 이제 내 인생을 살 거니까. 평상시에 나는 아내가 주변에 나를 두고 거짓말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친한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남편 너무 집착이 심하고 나를 의심해. 라는 식으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었다. 나는 그들에게 한 장의 서류를 보냈다. 친자 확인서, 법원 판결문. 그제야 그녀의 친구들은 등을 돌렸다. 야, 너 그런 거짓말을 했던 거야? 우릴 그렇게 속였다고? 결국 그녀는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됐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친 후 나는 홀로 남았다. 후련함보다는 공허함이 몰려왔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다. 나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비록 내 핏줄은 아니지만 나는 그녀를 여전히 사랑했다. 너에게 아빠가 되어줄 수 없지만 최소한 너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서 지켜줄게. 나는 딸에게 마지막으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잘 자라라. 더 이상 거짓된 사랑 속에서 살지 않도록. 그렇게 나는 내 인생을 다시 시작했다.